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남을 긴장시키는 당당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직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일 성격 자체가 대단히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많았고 직원들이 많은 만큼 참 다양한 정말 그야말로 다양한 성격을 많이 이제 제가 봤죠. 문제는 성격에 따라서 그 능력이 가려지기도 하고 이제 더 이렇게 어필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례는 그 직원의 성격이 남을 의식하는 성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 보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대단히 많이 좌우하죠. 일단 뭔가 일을 진행했어요. 일단 그걸 이제 자기가 자기 일에만 집중해서 몰입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단히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한마디로 그야말로 타인지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고 자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만족스러워야 된다. 내가 이걸 인정해야지만 남들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지향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의 기준과 정답은 어떻게 타인지향적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지향적이십니까? 내 인생 문제를 남한테 정답 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바로 이제 타인지향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자기지향적인 어떤 그런 성격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좀 돌리려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 자체가 그런 이제 근력이 키워지면 대단히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당당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인정 시나리오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김윤나 작가의 말의 시나리오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인정 시나리오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정 시나리오에 갇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뭐 외모, 돈, 성공, 지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뽐내기 위한 말과 행동을 자주자주 한다는 거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잘한다는 얘기를 남한테 듣지 못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게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자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이 나한테 무관심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어떤 그런 평안함도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감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밖에서 이제 타인으로부터 공부를 받아야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어떤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변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나한테 집중해서 행복해야지 그게 바로 남들 앞에서도 이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첫 번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당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습관을, 마음 훈련을 해야 될까? 내 감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 감정의 변화가 어떤지 늘 살펴보는 거, 돌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인 중에 이제 딸이 하나인데 너무 예민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도저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애 기분이 너무 이제 예민하고 애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예민하면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예 공부도 집에서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성격이니까 그 아이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야, 엄마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자기를 완전히 내팽개친 거예요. 항상 아이 생각만 하고 이제 아이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딴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도. 그게 과연 이제 건강한 마음과 정신일까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면서도 물론 아이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모든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를 행복하게 돌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스스로한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가족도
또 직원도 뭐 내 야망도 다 좋은데 일단 내가 내 감정을 상시로 체크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남도 돌보고 내 꿈도 돌보고 더 좋은 나날들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이 이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남들 앞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빛이 나려면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 세 번째,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구역 확보. 여기까지는 이제 내 구역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거를 내 스스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심리적인 구역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세미답게 살 수 있는 심리적 공간, 구역을 이제 확보하려고 대단히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을 지킨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선이라는 게 과연 어디냐? 내 공간 안으로 침범하면 그 경계, 여기는 내 경계 아닌데 지금 들어왔어? 그러면 상대한테 이제 말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내 경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구역 안에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친해지는 스타일이라고 쳐요. 누구 처음 보고서 막 개인적인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경력 이직해서 갔더니 거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 관련돼서 막 질문을 하고 친한 척하고 처음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되겠죠. 이거 말 안 해주면 나 왕따 당하나? 여기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뭐 개인적인 이야기 막 해주고 스트레스 받고 퇴근 후에도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아무 때나 뭐 번개, 치맥, 쇼핑 이런 거 우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내 경계가 이제 침범당했다고 싶으면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 그렇게 막 이게 하는데 굉장히 좀 서툰 사람입니다.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낯선 어떤 이런 환경이 좀 익숙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왕따 당하지 않고,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 그게 그냥 내 경계를 지켜서 내가 더 남들한테 당당하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경계 안에서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시간을 확보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나를 막 격려하면서. 지난번에 싸이 영상에서 가수 싸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한밤중에 이제 밥 먹는 그런 그 영상이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걸 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막 국밥, 되게 맛있어 보이는 막 한우 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밥이랑 수육 이런 걸 맛있는 걸 앞에다 놓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콘서트 끝나고 나서 거기 앉아갖고 밥을 자기가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자기가 이러는 거 있죠. 막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자기가 막 먹으면서 자기를 막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와, 그래 다르구나. 정말 글로벌 스타는 괜히 스타가 아니구나. 바로 저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경계 안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정말 나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스스로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자신 있게 남들한테 당당하게 선 사람들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저절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감탄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퇴근하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막 잘했어. 오늘 진짜 고생했어. 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흉내내 보시자고요. 자, 네 번째는요. 멀리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나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나를 아예 모르고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만 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나 사람을 이제 이렇게 대할 때 어떤 나의 상황도 충분히 내가 이제 케어하면서 남도 정말 넓고 큰 품으로 이제 그 사람도 돌보고 배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시야를 넓고 크게 보면 남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내 마음의 크기를 넓고 크게 깊게 내 말의 크기도 넓고 크고 깊게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도 멀리 높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어떤 이제 자기 성장에 대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시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불편해하는 거를 시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책 보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 그럼 책을 보셔야 되는 거고, 좋은 영상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그런 막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게 물론 더 재밌긴 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점점 더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 그 포션 자체가 정말 좋은 영상,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응원하는 그런 영상들을 더 많이 보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노트에 글을 쓰고, 이런 글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불편한 것들을 하면 바로 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시야가 넓어지면 결국에 이제 남들 앞에서 대단히 정말 이렇게 당당한 그런 어떤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은 다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당당한 나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